한동훈 얘기부터 해야 되잖아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제 뭐 이제 취임하면서 뭐 연설을 길게 했더라고요. 네. 전체적으로 어떻게 들으셨어요? 연설 내용은? 그러니까 뭐 신경은 되게 많이 썼구나. 네. 그리고 기획을 해서 음. 어떤 프레임을 설정하고 그런 걸 하고 있다. 예. 전략을 짜서 하는 거다. 음. 뭐 그 당연하겠지만 그런데 이제 보면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그분은 이렇게 동동 떠 있다. 동동 떠 있다. 예. 한동훈의 동자입니까? 동동 동동 떠 떠 있다. 예. 발이 땅에 안 닿아 있다. 닿아 있다. 그런 느낌. 그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동동 떠 있게. 그거야 이제 보면 언론은 무슨 역할 한다고 생각하세요?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언론이 엄청 띄워주고 그러니까 있죠. 그래서 동동 떠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떠 띄워지니까. 그러니까 언론이 띄워준 것도 있고요. 제가 예. 동동 떠 있다는 예, 얘기는 예. 그 바닥의 민심과 좀 괴리가 괴리가 있구나. 있다. 그 감과 그렇죠. 감. 예, 맞아요.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 음, 일부 맞는 얘기도 있지만 굉장히 추상적이다. 음,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공부 잘하는 친구가 예. 발표에 나온 것 같다. 발표에 나온 것 같다 느낌이. 네, 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은요 예. 당의 대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로 치면 최고의 선수죠. 그렇죠. 지금 선거판 앞두고 웅변대에 나온 것처럼 할 상황이 아니지 지금. 예. 이제 굳이 평하자면 음. 그래서 지금은 말이에요. 예.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여당에 대해서. 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대화. 예. 연설을 통해서. 예. 네, 그런 역시 이제 정치 초년생이다 보니까 그런 대중들과 대화하는 게 잘 안 되고 그냥 발표회 하듯이 이렇게 발표하듯이. 웅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멋있는 얘기들을 다 갖다가 예. 막 하고는 있지만 영혼이 없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 좀 그런 부분에서 역시 한계가 있구나. 그러니까 신금을 울리지 못하는 거죠. 예. 시작하자마자 양인주님이 최진봉 교수님, 이현주 전 의원님 반갑습니다라고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사실은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면 상황이 안 좋은데 지금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상황이 좋으면 비대위로 갈 이유도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강서구청장 패배 이후에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 이런 상태 때문에 들어왔는데 반성이 없었다 어제. 반성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어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네. 국민들의 심정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를 하든 안 하든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 지지층 혹은 비판적인 층들이 국민들이 느끼는 바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면서 이렇게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그래서 처음으로 대화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 같았으면 그런 얘기부터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 국민의힘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 원인이 나는 이거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서 내가 부족하지만 이런 역할을 맡았는데 앞으로 이렇게 가겠다. 국민들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쨌든 대충이라도 알고 있다. 죄송하다라든가 예. 그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굉장히 와닿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와닿는 얘기. 그리고 또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또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걱정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컨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보수 정당의 역사가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날라온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예. 이 점에 대해서 오래된 당원들이 생각하는 어떤 걱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맞아요.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 이 당을 저들이 장악해서 이런 느낌 와서
점령당한 것 같아 이런 예. 거. 예. 이것에 대한 메시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정치에서 연설이라는 거는 예. 그냥 막 잘 써가지고 웅변을 잘하고 학원에서 뭐 공부해서 막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거는 학교 다닐 때 하는 수준이고 예. 프로로서 대표급이 되는 거물급 정치인이 대중들 앞에서 연설을 할 때는 그 순간의 지지층과 비판적인 사람들이 느끼는 바를 자신의 연설을 통해서 대화를 해야 되고 그것이 와닿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 상황을 알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난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한테 이런 약속을 드리겠다 하면서 그것을 허심탄회하게 진행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아, 저 사람이 그래도 우리를 완전 무시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알고 있구나. 예. 지켜보자. 이런 기대를 심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연설로서의 어떤 그냥 탁상 공론이 아니라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 지지층 내지는 국민들하고. 예. 그 소통을 하는 방식을 정치인으로서는 아직 전혀 단련돼 있지 않다. 전혀 이게 안 돼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책임을 보니까 어제도 얘기한 내용을 들어보면 모든 책임을 야당, 뭐 이재명 대표 야당이 문제다. 야당을 타도해야 된다. 대결 구도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쭉 했거든요. 뭐 전체 그러니까- 발언 내용이 그 내용이 전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패착이죠. 음. 본인이 정치인 출신이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어떤 그동안의 어떤 그 자신의 정적 경로를 쌓은 게 없잖아요. 없죠. 그러면 오히려 신선하게 다가오려면 예. 기존의 정치 문법하고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냥 좀 편안하게, 예. 그죠? 그런데 굉장히 정쟁으로 시작을 맞아요. 하잖아요. 그렇게 시작을 그래서 했죠. 완전히 정치를 잘못 배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배우기는 했을까요, 정치를?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장관으로 있으면서 음. 자기가 재미를 좀 본 거지. 그래서 스스로 터득을 한 것 같은데 정치의 나쁜 점만 배운 거죠. 나쁜 점만. 그래서 좀 안타깝다. 왜 저렇게 시작하지? 그리고 취임 연설이잖아요. 그렇죠. 취임 연설이고 비대위원장이잖아요. 비대위원장이면 앞으로 민주당을 비판할 지점은 많을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 앞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많아요. 있죠. 그럼 네. 지금은 취임 연설이기 때문에 예. 이 당의 상황 그렇지. 그리고 그 비대위가 출범하게 된 경위, 계기, 예. 자신이 왜 이걸 맡았는지 그렇지. 앞으로 이 당과 어떻게 가고 싶은지 이런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그게 얘기가 맞죠.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어요. 네, 그래서 동동 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떨어지면 어떡하죠? 떠 있다가 떨어질 가능성이 많죠. 메인 높다. 아니 왜냐면 지금 하는 걸 보니까 예, 그리고 예. 굉장히 급하구나. 급하구나. 앞으로 뭐 할 얘기가 태산일 텐데 그러니까요. 뭐 거기서 막 민주당 까고 뭐 이런 네. 얘기를 막 할 필요가 뭐 있냐.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면 최소한 당내 문제가 뭐냐 하는 부분들을 잘 짚어내서 우리 스스로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네. 설득해야 되죠.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네. 리드를 해나가야 돼. 네. 그 리더잖아요. 근데 그냥 상대방 공격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대변인 정도죠. 네. 역할 자체가. 네, 네. 제가 볼 때는 대표의 어떤 리더십은 아직 없는 것 같다. 근데 네. 앞으로도 저런 태도를 계속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장관 때도 그랬잖아요. 사실 장관의 모습은 아니죠. 아니었죠. 네. 그때도. 장관의 모습은 아니죠.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면 뭐 설사 야당의 어떤 여러 가지 수사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좀 더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좀 더 국가적인 차원으로 승화시켜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예. 예, 좀 이렇게 그 직접적이지 않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야당에 이제 뭐 야당 대표 수사 문제가 나왔다든지 체포동의안 얘기가 나왔다든지 이렇게 할 때도 그냥 예.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서 예. 이렇게 간접적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직접적으로 막 그것도 굉장히 막 아주
그 설익은 얘기를 가지고 음. 의원들 그것도 초선 의원들하고 막 공방을 벌였잖아요. 그래서 벌써 그때 음. 장관으로서의 어떤 체면, 그다음에 권위 이런 게 많이 떨어진 상태죠. 그렇죠. 떨어진 상태죠. 네. 근데 어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본인이 불출마 얘기를 했어요. 비례대표든 지역이든 출마하지 않겠다. 네. 어떤 포석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이제 공천권을 막 휘두르겠다 그 얘기죠. 그렇죠. 국민의힘 이제 나 그 현역 부담이 의원들 없으니까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출마를 두려워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런 생각도 들고. 네. 안 해본 거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강남 갑을 나갈 수는 없을 테니까 좀 뭐 심지어 어디를 나가든 만만한 곳을 나가긴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서울 시내에서 강남 빼고는 다 어려우니까. 그렇죠. 네, 서울은. 그럼 이제 나가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피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이 사람 가만히 보니까 어떤 정치인으로서 역경을 내가 헤쳐나가겠다가 아니라 네. 시작부터 법무부 장관이라는 굉장히 고위직으로 시작하고 사실 그 전에 아무런 이 사람이 행정을 한 적이 없어요. 없죠. 그죠? 검사만 했었죠. 그렇죠. 수사 검사만 했었잖아요. 네. 그러다가 바로 법무부 장관을 하더니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도 내 야당 의원들 그것도 초선 의원들하고 말싸움 막 하더니 싸움했죠. 그러더니 이제는 또 오자마자 당의 대표로 온다 여당에. 그러니까요. 뭐 선대위원장을 거치고 국회의원을 거치고 이게 그것도 아니라. 아니고 바로 그리고 또 그런 정도 급이 아니면 자기는 안 하겠다 이런 게 느껴지죠. 그죠? 네. 나는 뭐 시시하게 국회의원 같은 거 안 해. 뭐 당 대표 하고 그 당 대표 자기가 당선되는 게 아니라 누가 심어서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근데 나는 당 대표 정도 아니면 안 해. 국회의원 같은 거 까짓 거나 뭐 신경도 안 써. 그런 태도 아니에요. 그리고 난 대선 주자야. 네. 그러니까 당 대표 하면서 네. 대선 주자로서 내가 모두 무찌르고 모두 무찌르고 다음 대선 나가야지 뭐 네. 이런 거 같은데 아니면 그런 서울시장 나가야지 뭐 네, 이런 그런 분위기. 네. 근데 좀 예. 저분이 말이죠. 이렇게 예. 행동, 이렇게 태도, 음. 말투, 그 다음에 이 정치적 행보를 결정하는 건 내용 모든 것이 좀 유치하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젊어 보이고 싶어하는 거다. 제가 같은 또래거든요. 예, X세대. X세대. 그런데 우리 X세대가요 예. 이미 50이에요. 그렇죠. 예. 나이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 파닥파닥 할 때는 아니다 아니죠. 이거죠. 그죠? 예.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걸음걸음도 예, 조심해야 이제는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주류 내지는 기성세대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제는. 되기 시작하는 네,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책임 있게 움직일 때가 됐고 본인이 이준석 그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행동하는 게 약간 이준석 그런 나이대로 행동하는 거다. MZ 세대로. 그것을 요구받았거나 그것을 기대하는 것 같은데 굳이 그게 필요할까? 조금 더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지금 무엇이 요구되고 있는지. 다만 이런 예. 건 있어요. 예. 워낙 언론이 띄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일단 신상이고. 신상. 네, 그러니까 좀 화제거리는 되겠다. 음. 당분간. 네. 네, 이게 뭐 오래 가거나 대선 주자로 그건 아니고. 크거나 그건 아닌 것 같지만 음.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 약간 네. 신선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순간적으로 이렇게 대중을 현혹해서 일부 이제 그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그런 역할은 좀 하겠구나. 어떻든 뭔가 국리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발버둥 치고 있다.